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마을에는 루미에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고 일상은 평온했지만 항상 모험을 꿈꾸던 아이였습니다. 그의 마을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법의 숲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숲이 마법적인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의 상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실제로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고 어떤 이유로 숲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억을 잃거나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루미에르는 이 이야기에 항상 흥미를 느꼈지만 부모님은 절대 숲에 가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루미에르는 강한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몰래 숲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새벽에 집을 나서면서 작은 배낭에 물과 빵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나침반을 챙겼습니다. 숲으로 들어서자마자 루미에르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공기는 청량했으며 빛은 나뭇잎 사이로 고요하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숲속을 걷던 루미에르는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는 들판을 지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꼬마 요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정은 자신을 플레르라고 소개하며 숲의 안내자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루미에르는 플레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둘은 함께 숲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길로 이어져 있는 신비한 장소들을 방문했는데 예를 들면 빛나는 연못, 하늘로 높이 치솟은 거대한 나무들 그리고 여러 생명체가 공존하는 낡은 성터 등이 있었습니다. 여행이 진행되면서 루미에르는 숲속의 여러 존재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유쾌한 나무 정령들, 조용한 수호 동물들, 그리고 지혜로운 마녀까지 다양했습니다. 마녀는 루미에르에게 숲을 탐험하는 데 있어서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루미에르는 숲의 중심에 있는 비밀의 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문 뒤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볼 수 있는 마법의 거울이 있다고 했습니다. 루미에르는 거울을 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플레르와 함께 위험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한 끝에 드디어 비밀의 문 앞에 서게 되었고 문을 열고 거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지만 동시에 다양한 미래의 모습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루미에르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온 모습은 자신이 마을을 넘어 이 세상을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루미에르는 오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현재를 즐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모험은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순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 것이죠. 그리고 플레르와 함께 마법의 숲을 떠나 돌아오는 길에 신비로운 생명체들과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루미에르는 이번 모험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얻었고 이것은 어디에서도 아낄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부모님께 그동안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태도에서 무언가 달라졌음을 부모님은 깨달았습니다. 루미에르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으며 마을의 아이들에게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면 언제나 빙그레 웃으며 그 신비로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클레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마을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에서 할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숲으로 나가 수확할 과일과 허브를 찾곤 했습니다. 클레르는 자연을 사랑했고 숲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간 클레르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나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나무는 특별했습니다.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잎들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클레르는 황금 잎을 떼어 집으로 가져가고 싶었지만 어떤 마법이 그녀를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나무 아래에서 잠시 앉아 잎 사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 나무는 마법이 깃든 나무란다. 영혼을 살리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 클레르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바람이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클레르는 매일 나무를 찾아갔고 나무는 그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무는 아주 오래된 나무로 수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이야기는 마을의 역사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르의 할머니가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의 의사는 어떠한 치료법도 찾지 못했고 클레르는 애가 타는 마음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할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황금 나뭇잎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무가 그녀에게 잎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클레르는 용맹한 결단력을 가지고 나무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나무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의지가 닿는다면
너는 잎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클레르는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뻗었고 드디어 황금 잎을 한 장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잎을 집으로 가져가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클레르는 나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클레르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달라진 것을 보았으며 그녀의 용기와 사랑을 칭찬했습니다. 이후로도 클레르는 황금나무를 방문하며 많은 것들을 배웠으며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이렇게 황금 나뭇잎의 비밀은 클레르와 함께 마을에 오랫동안 전해지며 소중한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집풀은 숲속 깊은 곳, 나무들이 빽빽히 우거진 한적한 곳에 아름답고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할아버지 마르셀과 그의 손녀 엘리즈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젊었을 때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웠고 평화가 찾아온 후 숲속의 고요함을 사랑하게 되어 이곳에 정착하였습니다. 엘리즈는 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녀는 매일 할아버지에게 이 숲의 비밀과 아름다움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엘리즈는 숲을 사랑하는 소녀였고 그녀는 매일 숲속을 탐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는 요정 비비였는데 비비는 어느 날 엘리즈가 잃어버린 길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나타나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비비는 장난스럽고 활발한 성격으로 엘리즈에게 숲의 언어와 동물들과의 소통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즈는 숲속 가장 깊은 곳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점점 강해지더니 그곳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마법의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연못은 맑고 푸르렀으며 물속엔 황금빛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엘리즈는 연못을 보고 너무나 황홀해서 그만 연못에 발을 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물속에서 커다란 용이 날아 올라왔습니다. 용은 엘리즈를 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작은 모험가요. 나는 이 연못의 수호자, 용 리올레스다. 너는 너무 두려워 말고 내가 너를 시험할 문제를 풀면 소원을 들어주겠다. 엘리즈는 용의 제안을 받아들여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숲의 고유한 비밀과 과거에 대한 것이었고 엘리즈는 할아버지와 비비에게 배운 지혜를 총동원해 하나씩 맞추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맞추고 나자 리올레스는 크게 웃으며 엘리즈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원은 할아버지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엘리즈가 대답하자 리올레스는 그녀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진정 이 숲의 친구이며 수호자가 되었구나. 그날 이후로 엘리즈와 할아버지 마르셀은 더없이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엘리즈는 자신이 배운 숲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고 이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전해져 모두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요정 비비와 용 리올레스는 여전히 숲속에서 엘리즈와 함께하며 숲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신비로움과 모험의 기억을 간직하게 해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아름다운 프로방스 지역에 살고 있는 작은 마을 생테랄레에는 이름이 룰루인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마을의 울창한 숲과 그 너머에 숨겨진 신비한 세계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강렬한 호기심에 이끌려 룰루는 신비로운 숲으로 들어가기 위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룰루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바꾸고 가족에게 먼저 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은 마을의 자갈길을 지나 아기자기한 들판과 야생화로 뒤덮인 목초지를 지나야 하는 오래된 비밀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마을의 전설에 따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숲에 도착한 룰루는 그동안 마을의 노인들에게 전해들은 숲의 신비로운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는 숲을 지키는 고대 나무 정령 그리고 여행자에게 마법의 길을 안내해준다는 요정들이 있었습니다. 룰루는 두려움을 느끼기보단 설렘에 가득 차 숲속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룰루는 거대한 참나무 아래에서 빛나는 작은 요정을 발견했습니다. 요정의 이름은 실비였고 그녀는 룰루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실비는 룰루에게 마법의 언어로 이야기하며 인근 숲속에는 마법사 모리아가 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리아는 종종 이곳에 찾아오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마법의 씨앗을 준다고 했습니다. 룰루는 실비를 따라 숲의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창한 나무들이 있었고 곳곳에서 희미한 빛 조각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것은 커다란 마법의 호수가 있는 곳. 그 한가운데에는 장미덤불로 만든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마법사 모리아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모리아는 룰루를 반갑게 맞이했고 그녀에게 그의 마법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약초와 묘목들이 있었으며 희미하게 빛나는 모략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리아는 룰루에게 마법의 씨앗을 주며 이것을 심으면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룰루는 신중히 씨앗을 고안하고 실비와 함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집들의 씨앗을 심고 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보살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아침 그녀의 정원은 평온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가 자리 잡았고 룰루는 그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룰루의 여행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역경을 딛고 자신의 꿈을 찾는 법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동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룰루와 그녀의 꽃 정원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추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